요즘 시장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른다, 내린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이 인기를 좀 많이 끄는데, 제가 장난컨대 그게 작두를 타는 데는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본인이 판단을 서지 않는 상태에서 남에게 의존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한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끝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피드백을 좀 보면 되게 답답하다. 특히 이런 장에서 보면 지금 오를지 내릴지도 뭐 알 수 없고, 또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은 별 의미가 없는 선입니다. 네, 근데 막 어느 한 부분만 듣고 빡 꽂혀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본인 계좌 본인이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게 시장에 정말 다양한 말들이 존재합니다. 뭐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뉴스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 차트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도 다른 기준을 삼아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걸 정보를 드리고,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머리에 담아서 사고를 하신 다음 본인이 마음 가는 쪽, 그리고 본인이 판단된 쪽을 결정하셔서 그 결정의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막 오르냐 내리냐 자꾸 그거를 알려달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달라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요즘 인기가 많은 거 보니까 참 이상해요. 이게 참 이게 아닌데, 예, 요즘 또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 자꾸 새로운 사람 등장하고요. 제가 이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뭐 새롭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래요. 새로운 사람 등장하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 몰리고 굳게 믿었다가 틀리고 실망하고 욕하고 거기 또 없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무한루프로 여태까지 돌았던 게 이 시장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또 본론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대장 비트코인이 결국 망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국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가격 변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은 당장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일론 머스크 트위터 때문에 되게 심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지 않을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뭐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후회하시는 분 있어요. 이걸 왜 1년 지나서 이제 왜 들었냐. 예전에 또 그런 댓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듣는 것도 본인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고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막 이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요즘 오늘 뉴스도 보니까 뭐 20, 30대들 비트코인 때문에 뭐 특히 알트코인 이런 거 등락보기 힘들어서 팔아야지 잠을 편하게 잔다. 잠을 자기 전에 팔고 잔다. 아이고, 뭐 어떻게 투자를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 뉴스 보고 참, 이게 지금 상황이, 다들 도박을 하시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길을 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 어차피 모든 건 다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JP모건 좀 얘기를 할 겁니다. JP모건이 좀 되게 말을 바꿔가면서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가치가 0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데, 이런 데서 JPM 코인을 만들잖아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뭐, 우리는 하기 싫은데, 고객이,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이 원하니까 우리는 하는 거다.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다이먼, 이 사람, 마약이다. 투자하지 마라. 하지만, 고객이 원하니까 우리는 서비스하는 거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넌 담배를 피지 마라. 약간 이런 건가요? 예. 구게나임 아시겠죠? 이거 잘 아시다시피. 자꾸 안 좋은 걸 쏟아냈죠. 뭐, 이 사람들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은 맞아요. 조심해라, 떨어진다. 이거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 불안이 엄습하고 경고가 사인이 주어지면 실제로 아예 아니겠지. 뭐 또 저거 지네들 저점 매수하려고 하는데 무시를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진짜 딱 맞아버리면은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저 말 맞나? 근데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한 지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무시를 해. 에이, 이번에 또 저점 매수 하려는가 보다. 근데 또
팍 꽂히죠. 그럼 뭐야? 아, 이 말 맞나?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를 더 귀 기울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2만 불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쟤네들은 뒤에서 할 일을 하죠. 예, 2만 달러 가능성까지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면서 옛날 것까지 다시 튀어나오고 최근에 했던 말 이게 들으면 2만 달러 진짜 가나보다 이렇게 연결이 지어지면서 하는데 뭐 튤립 파동이니까 얘기 나오는데 본인들은 6월 2일 예, SEC에다가 신규 펀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가능 신규 펀드 승인 신청하고 올해 초에는 GBTC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할 때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또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많았죠. 많은데도 가격으로서 또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한데 비트코인 27,000달러까지 하락시 매수 예정이라고 하죠. 27,000달러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7,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지금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뭐 매수를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옛날에도 2000 언제였었나요? 이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 비트코인 이때 11월 중순에 갑자기 2018년 11월 중순에 폭락해서 이때 비트코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000불 때 이제 망했다 소리 들었었고 더 내려갈 것이다. 이 큰 사이클의 주기가 끝난 지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했었냐면은 왜 또 그런 근거로 얘기했냐 보면은 어이가 없는데 이때잖아요. 이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부분을 막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림 옛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억들 하시나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에이 무슨 소리 하죠? 아니요. 그때는 진짜 저럴 거라고 믿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때 많이 팔았죠. 저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최근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보면 월봉상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지만은 이때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코로나 자체로 되게 위협이 엄습인데 이때 용기를 가지셨던 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켰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큼 19년 중순까지 되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때 가격만큼 내려온 거니까 이때는 기회였죠. 물론 한국에 사실 땐 김프 때문에 좀 이 가격까지 못 내려왔었지만은 아무튼 좀 그랬었고 야 이거는 진짜 고통이었어요. 저도 직접 다 피부로 느꼈었는데 이때 저는 카페에 어디 앉아 있었나 주말에 이때 기간 동안요. 그냥 멍하니 업비트 차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 오래 했던 친구들도 다들 좀 벌었던 친구들 이때 다 까먹고 비트코인 본인들이 그러더라고. 비트코인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월이 정말 고통이었거든요. 진짜 더 내려갈 것이다. 더 내려갈 것이다 하다가 2019년까지 와서 18년 11월부터 19년 4월 1일 2일 돼서야 올라갔고 4월 3월까지 진짜 고통이었고 한 4개월 동안 진짜 고통이었고 일수로 따지면 139일이네요. 엄청난 고통이었네요. 그리고 이때 올라가도 에이 또 떨어진다. 그래도 떨어진다. 또 뭐 맞고 떨어진다. 에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가나보다. 야 비트코인 진짜 가나보다. 그래서 이때가 떨어지기 전에 1700만 원인가요? 이때가 한국 돈으로? 야 이제 진짜 간다. 이제 반등 찍고 비트코인 진짜 상승 추세 타고 이제 1억 간다 해가지고 하다가 실망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가격으로서 사람 심리를 완전히 이거 후벼파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앵간한 거 가지고 진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예측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이러는데 거기에 막 매료되고 빠져들고 막 글쎄요. 전 그런 사기꾼들 너무 해봐가지고 믿질 않습니다. 항상 시장에는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실망의 사람들이 욕하고 떠나가고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 이것도 저는 그냥 걸러 듣습니다. 그리고 피터 브란트도 최악의 경우에는 21불 얘기하고 있죠. 피터 브란트를 제가 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게 2020년 9월 4일 금요일이에요. 이때 비트코인 다 팔았다 했어요. 거의 다 팔았다. 주식이고 뭐 다 팔았다. 12년간의 불마켓 끝자락에 왔다.
2020년 9월 이때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피터 브란트 다 팔았다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대충 이때 찍고 이렇게 정점까지 하면은 비트코인만 해도 553%, 100%가 2배잖아요. 6.5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비트코인 올해 9월 20만 달러 전망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또 굳이 믿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피델리티, 임원, 비트코인 최근 하락 파동 2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하는 이게 딱 그 일론 머스크 멕시코 그거 아니냐. 근데 그게 캐나다, USA, 멕시코가 이게 또 은어로 좀 약간 좀 성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냐. 그래서 아예 뭐 좀 그냥 쉐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멕시코의 또 뭐 위도를 조사하면 뭐, 이 23만이나 또 연관이 있다. 그렇게 연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피델리티. 그러니까 1, 2, 3, 4, 5파까지 맞으면 얘가 이제 2만 3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얘네들 이론에 따르면은. 예. 하지만 비트코인이 4만 1000달러 상방의 지속적인 내리를 보여주는 해당 분석 무효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잠깐 우리가 이 삼각수렴을 해서 이제 올라가나 돌파하나 싶더니 어제 힝 소같지하고 이 일론 머스크 트위터와 더불어서 더 내려갔었죠.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피델리티가 왜 자꾸 저런 얘기했냐?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9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YG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 여기 한 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관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피델리티도 결국 비트코인과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데가 결국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통해서 트위터 막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죠. 이번엔 특히 기관들 들어오는 데 가지고 되게 안정적일 거라 봤는데, 이번에 조커는 일론 머스크였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판이 원래 좀 약간 좀 움직이는 게 되게 양아치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번이 좀 점잖게 갈 거야. 기간 들어서.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복병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일론 머스크를 좀 움직이는 것은 뭐 블랙락, 뭐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데 결국 테슬라의 주주들이잖아요. 대주주들이잖아요. 이들이 비트코인하고 다 관련이 있고 뭐 ETF나 펀드 이런 데 관련이 있는 데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득을 좀 취하는 거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앞에서 쇼를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비트코인 뭐 최고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 그런 의심, 바로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 준비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씌워야 되니까 잠깐 좀 물러섰다가 지금 또 다시 접근하고 북미 채굴 카운슬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또 뭐 16,000달러 후퇴 가능성 시사.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맞아요. 뭐 이런 뭐 여러 베어리시 페난트 불리는 뭐 어쩌고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런 거 보면 막 그래요. 근데 뭐뭐 했을 때요, 다들 뭐뭐 했을 때 이런 거고 결국 가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내려간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려갈 거야. 차트로 내려갈 거야. 더 내려갈 거야. 더 내려갈 수 있어.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 야,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신규들은 안 올 거예요, 지금. 딱 신규를 안 오게 해놓고 공포지수, 크립토 공포지수 딱 맞춰놓게 하고 이게 가고 있잖아요. 2018년 말 2019년 초도 그랬어요. 그리고 2020년 3월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제도 그랬잖아요. 역시 안 사기 잘했어. 봐봐 내려가잖아. 안 사기 잘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공포를 주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취하게 하고 그래놓고 한편으로 또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2만 달러보다 10만 달러의 가능성을 무게로 두고 있는 건데 뭐 보고서 나왔죠. 보고서는 뭐 여기 들어가시면 다 보이니까 6월 보고서에서 2만 달러 이하보다 10만 달러 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하락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도 맞아요. 사실 하락하는 것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려가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가도 하락할 것이라고 계속 이때도 올라가도 더 올라가도 하락할 것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여러분들이 그 호주머니 채우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저는 압도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인 희망이라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은 극단적인 하락론 이런 것도 너무 압도되다 보면 나중에 그분들은 또 거기 매료되다가
또 욕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시장에 결국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흘러가니까 차트는 맞지만, 차트는 내려가는 게 맞지만은 모든 차티스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시장이 결국은 저렇게 뭔가 확정 지어졌다는 거에 대한 의심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느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자꾸 답을 달라고 하세요. 그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것도 옳은 걸까? 못 알아듣겠다 하세요. 그럼 뭐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 자꾸 뭔가 사인을 자꾸 달라고 하신다. 참 그것도 참 웃긴 일이죠. 처음에 뭐 알트코인 어떨 것 같냐면 이제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알트코인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든 알트코인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잘 돼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좀 성장해야지 알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일단 응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얼마 갔을 때 얼마 할 거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해서 이 정도 성장할 거라, 무슨 코인, 뭘 일하는지, 뭐 어떤 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심지어 좀 여러분이 가격이 좀 많이 안 좋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목표가 가서는 좋은 또 결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이 지금 힘드니까 좀 그러신 건데, 그 좀 밤에 저걸 뭐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솔직히 저 왜 저렇게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팔면 되게 편하다 하더라고요. 이거 그럼 파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파시고 현금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 분은 파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나름 비트코인이 얼마 갔을 때 내 코인이 얼마 갈 거다라는 본인만의 그 로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인만의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되게 잘못됐다고 봐요. 자꾸 뭐 사람들을 작두를 타게 하면 모르는 사람까지 영상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누구의 말을 믿고 단지 이 영상 하나의 말을 믿고 과감하게 한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방향을 정하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최대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달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쪽으로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